안녕하세요, 해피너입니다. 오늘은 쇼츠 더보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쇼츠에서 배웠던 간략한 내용들을 훨씬 더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다뤄볼 쇼츠는 파브로프 실험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그 파브로프 실험 과정을 훨씬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브로프 실험이 학습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그때 설명드렸는데요. 그러한 학습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학습이라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저는 이제 학습이라고 하면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또 수업을 듣기 위해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필기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독서실에 앉아서 취업 준비를 위해 공부하고 있는 취준생들, 고시생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인지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학습할까?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학습하고 그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일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학습 과정을 많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학습 과정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의 과정 첫 번째로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울 주제인데요. 고전적 조건 형성의 말이 되게 어렵죠? 다른 말로 풀었으면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입니다. 즉, 파브로프의 실험, 즉 개에게 먹이를 주고 그에 따라 침을 흘리는 반응을 관찰하는 파브로프의 실험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론, 그 결론을 통해 만들어진 이론을 고전적 조건 형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거는 지금 안 할 건데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은 스키너라는 사람이 쥐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 얻는 이론인데, 조작적 조건 형성은 어떤 보상을 주고 그 보상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약화시키는 그러한 학습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애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시험 성적을 잘 받아올 때마다 용돈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죠. 용돈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시험을 치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게 만드는 이러한 강화 전략이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이러한 것으로만 학습을 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관찰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 관찰 학습은 우리 뇌의 거울신경세포 체계라는 신경세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거울신경세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에 따라서 그 행동을, 그 데이터를 뇌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이렇게 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학습은 크게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관찰 학습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파브로프 실험 과정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파브로프 실험 과정에 앞서 조건 형성이란 무엇이냐? 조건 형성이란 바로 학습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즉, 개에게 먹이를 주고 그에 따라 침을 흘리게 되는데, 즉 여기서 먹이를 주기 전에 만약 종을 이전에 울린다면 종과 먹이 두 자극을 연합해서 침을 흘리는 반응을 일으키게 됐죠. 즉 개는 종이 울리면 곧 있으면 먹이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학습해서 침을 흘리게 되는데, 이러한 학습 과정을 바로 조건 형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즉 조건 형성은 뭐다? 학습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조건 형성의 단계는 크게 조건 형성 이전, 조건 형성 중, 조건 형성 이후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조건 형성 이전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종만 울립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바로 아무런 반응 안 하게 되겠죠. 무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자극이기 때문에 종을 중성 자극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경우, 개에게 먹이를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생리적 현상으로서 먹이를 보니까 침을 흘리게 되겠죠. 이때의 침을 흘리는 반응을 무조건 반응입니다. 즉 생득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반응,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반응, 이러한 반응을 무조건 반응이라는 것이죠. 또한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자극, 즉 먹이와 같은 이러한 자극을 무조건 자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건형성 이전은 두 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조건형성 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형성 중에서는 종을 울리고 나서 먹이를 주고 그에 따라서 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겠죠. 즉 종과 먹이 두 자극을 연합시킵니다. 연합시키게 되면 개는 침을 흘리게 되죠. 이때의 먹이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자극이고 이때의 침 흘린 반응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반응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함에 있어서 조건형성 이후에는 굳이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울려도 개는 침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종과 침은 이전과의 종과 침과 다릅니다. 왜냐? 개가 이미 학습을 했잖아요. 종이 울리면 곧 있으면 먹이가 올 것이라는 걸 학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종은 중성 자극이 아닌 조건 자극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때의 침을 흘리는 반응을 무조건 반응이 아닌 조건 반응입니다. 왜냐? 먹이를 줬을 때 침을 흘리는 반응이었으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지만 종을 울렸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종을 울렸을 때 침을 흘리질 않잖아요. 하지만 학습을 통해서 종을 울려도 침을 흘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학습에 의해서 일어난 반응이기 때문에 이때의 침을 흘리는 반응을 조건 반응이라고 하죠. 이렇게 파브로프의 실험 과정 3단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파브로프는 궁금했어요. 그러면 종을 울리고 나서 먹이를 줘야지 무조건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먹이를 주고 나서 종을 울리면 어떨까? 동시에 주면 어떨까? 아니면 종을 울린 상태에서 중간에 먹이를 주면 어떨까? 이런 다양한 경우 수를 생각해냈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 형성을 4가지로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지연 조건 형성입니다. 지연 조건 형성은 어떤 것이냐? 바로 종을 울리고 있는 와중에 먹이를 주는 것을 말하죠. 계속 종을 울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먹이를 이렇게 주는 것. 그걸 바로 지연 조건 형성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흔적 조건 형성입니다. 흔적 조건 형성은 무엇이냐? 바로 종을 먼저 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먹이를 주는 거죠. 여기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둔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다음 볼 것은 동시 조건 형성입니다. 이름 말 그대로 종과 먹이를 동시에 준다는 것이죠. 즉, 종을 울림과 동시에 먹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후진 조건 형성입니다. 후진 조건 형성은 말 그대로 후진, 즉 원래는 종을 울리고 먹이를 줘야 되지만 먹이를 먼저 주고 나서 종을 울리는 것을 의미하죠. 종을 나중에 울리고 그 다음에 먹이를 먼저 주는 것, 이것을 바로 후진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건 형성 종류에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알아볼 것은 조건 형성의 학습 절차입니다.
촉구 형성 학습 절차. 여기 좀 그래프가 나와서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먼저 이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촉구 형성 실험 과정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좋습니다. 먼저 우린 촉구 형성 중을 보자면 종과 먹이 두 자극이 연합하여서 침울인 반응을 일으켰죠. 이때 종과 먹이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함에 따라서 침을 흘리는 반응의 강도는 강해질 것입니다. 즉 촉구 형성 중에서 지금 종과 먹이를 계속 주고 있어요. 종 올리고 먹이를 주고 종 올리고 먹이를 주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 반복함에 따라서 반응의 강도는 증가하게 되겠죠. 침을 흘리는 반응의 강도는 증가합니다. 다만 이때의 기점으로는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올리게 됩니다. 종만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곧 있으면 먹이를 주겠지 하고 침을 흘리지만 계속 침을 흘렸는데도 먹이를 계속 안 주네? 종만 올리네? 이 뭐지 싶어서 갈수록 반응의 강도는 약해지죠. 이때 처음에 촉구 형성 중에서 반응의 강도가 증가하는 이 과정을 획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응의 강도가 감소하는 과정을 소거라고 하죠. 이렇게 반응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까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휴식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일정 휴식 기간이 갖고 나서는 분명히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던 반응이 다시 생기게 되죠. 왜 그런 것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키즈 카페를 갔어요.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키즈 카페를 갔어요. 그때 키즈 카페에 자판기가 보입니다. 아, 어린이들 지금 배가 고픈 상태인데, 목이 마른 상태인데 여기 맛있는 음료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이름 말하겠죠. 아, 저 음료수 먹고 싶어. 동전 좀 줘. 해가지고 동전을 받아서 자판기 하나씩 넣습니다. 첫 번째 자판기에 동전을 100원, 500원짜리를 딱 넣었는데 그래서 딱 사이다를 먹고 싶어 사이다를 눌렀지만 사이다가 나오지 않고 돈만 먹었어요. 아, 뭐지? 싶어서 하나 동전을 더 넣어보겠습니다. 동전을 더 넣어봤더니 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열이 받죠. 이게 뭐야 자판기 하면서 이 완전 불량품이네 하면서 더 이상 자판기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날 또 키즈 카페를 갔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은 또다시 동전을 넣어봅니다. 왜냐? 아, 하루 지나면 고쳐져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다시 또 동전을 넣고 그럼 또 사이다가 안 나오겠죠? 그럼 또 열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이 분명히 없지만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기 때문에 휴식 과정을 거치면 자발적 회복이 이렇게 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조건 형성의 학습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알아볼 것은 자극 일반화와 자극 변별입니다. 자극 일반화, 자극 변별. 말 그대로 자극 일반화는 유사한 자극에 한해서만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 유사한 자극들에도 같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자극 변별은 그 자극 외에 다른 자극에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즉 조건 형성을 계속 가함에 따라서 자극 일반화와 자극 변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처음 자극 일반화부터 보시면 자극 일반화는 유사한 자극에도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면 종의 종류에 따라 소리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 종과 다른 소리의 종을 울려도 걔는 똑같이 침을 흘리는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다만 자극 변별을 보시면 종을 울리지 않고 예를 들어 노크를 했다 와 같은 다른 자극, 완전히 다른 자극에 한해서는 침을 흘리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즉 종에 울리는 거 한해서만 침을 흘리는 반응을 하게 되죠. 즉 다른 자극에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극 변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름만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파브로프 실험 과정에 대해 조금 더 길게 설명한 것인데요. 첫 번째 우리는 파브로프 실험 과정에 대해 봤습니다. 이때 조건 형성은 학습과 유사한 개념인 알았고 이전, 중, 이후에 따라서 어떤 과정으로 파브로프 실험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한 중성자극, 무조건자극, 무조건반응, 조건자극, 조건반응과 같은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익혔죠. 다음은 촉구 형성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촉구 형성의 종류에 4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죠. 그리고 나서 이런 촉구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학습 절차에 대해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자극 일반화, 자극 변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적 촉구 형성에 대한 설명이었고, 설명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